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를 둘러봐도 한국처럼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국가를 찾기가 힘듭니다. 더불어 한국인의 재치와 유머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며 한국 네티즌들과 해외 네티즌들의 평소 온라인 사이트 댓글들을 읽어봐도 그 차이는 분명하죠. 배달의 민족 버금가는 드립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풍자와 해악이라는 것은 익숙한 상황을 깨고 맥락을 비틀어 웃음과 재미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제 채널에도 가끔 지구본 뉴스는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최고의 시사 정보 채널이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계시며 동정할 거면 돈으로 주세요. 그리고 요즘 말로 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들도 있으나 현실에 대한 풍자형 드립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백미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돈으로 주세요. 특히나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풍자와 해학과 유머와 재치는 다른 해외 국가 초등학생들보다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의 시험지 답안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한국 초등학생들의 시험지 문제 답안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초등학생들은 해외 학생들에게는 없는 어떠한 재치와 유머를 갖고 있는지 시험지 답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시험 답안지의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 질문이며 정답은 감사합니다 이죠. 그러나 안 사요 라는 답변을 패기 있게 적습니다. 패기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들은 패고 싶다는 입장인 것이죠. 재치 있는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밭. 정답은 방앗간이죠. 그러나 이마트라고 적습니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축하해인데 꼬레 라고 적습니다. 내가 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가 문제인데 사각형을 그리고 삼성카드라고 적습니다. 할머니께서 회춘하시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가 문제이며 수재민 여러분 힘내세요가 정답이겠죠. 그러나 무한한 상상력이 풍부한 한국의 학생은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라고 적습니다. 1:1 맞춤 솔루션입니다. 메뚜기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이것의 답으로는 위에 있는 것이 수컷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암컷이다 라고 적습니다. 이 학생이 일본에 있었다면 전교 학생회장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고치다의 뜻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우리 학생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라고 적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싸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서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한국의 어느 부에서는 싸이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고 이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가지 예시 부서 중에 고르라는 질문지인데 답은 문화체육관광부이겠죠. 예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유튜브라고 적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이 집 인터넷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가 질문이며 가위를 거울을 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슴이 거울을 쳐다보는 그림이 나옵니다. 당연히 답은 거울을 이겠죠. 하지만 학생은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적습니다. 이 당시 사슴 녹용 농장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라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국제 국내 갈등 정세와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나 학생은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라고 적습니다. 애들이 눈을 감았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척 하는 거지. 내가 자는 척을 했기 때문에 내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이것은 식의 초침 9와 4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문제인데 학생은 어이없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지. 합하면 13인데 1이라니. 이 문제는 나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보통 산불이 날까봐 자연이 훼손될까봐가 보통의 답이나 학생은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라고 적습니다. 이 당시 왕십리역 노숙자분들이 이 학생을 찾아 나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북이에게 벌을 준다면 어떤 벌을 주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그러자 학생은 구워 먹기 라고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밝습니다. 클립으로 칠판에 세로의 길이를 재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학생은 어느 세월에 합니까? 라고 답을 적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통달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해외 초등학생의 답변이 재미있어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단어들의 반대말을 적으시오라는 것이 문제인데 굿의 반대말은 배드이고 블랙의 반대말은 화이트이며 오리지널의 반대말은 차이나라고 적습니다. 한국과 외국의 차이나 인식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안 나니 차이나 측은 이리 차이나 저리 차이나 어쨌든 차인다라는 인식이 차이나 현지와는 차이가 나므로 차이나 측의 평소 이미지와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칭찬하여 준 사람은 할머니라고 썼으며 칭찬받은 일은 심부름을 잘해서라고 적었으며 할머니께 들었던 말로는 개보다 낫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학생은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 정답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여보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를 여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이 인간 저 인간을 자주 듣는 편인데 학생이 매우 부럽습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맛있겠다가 아니고 맛있겠다겠죠. 그러나 심성이 고운 학생은 나 혼자라는 단어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라는 단어가 잘못됐고 나 혼자가 아닌 같이라는 단어라고 적습니다.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한다라는 착한 심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서 몇 개 소개해드렸으며 이 시험지 답안지의 답들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정말 몰라서 답을 저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재치있고 유머있게 일부러 저렇게 적은 것인지는 각자 판단해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풍자와 해학과 재치와 유머가 매우 넘쳐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적인 힘든 이 상황을 분명히 재치있게 잘 이겨낼 것입니다. 드립의 민족이니까요. 이상 지구본 뉴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